스마트 비즈니스가 뜬단 말이야. 사회적 기업. 이거 메인터넌스고요. 리페어, 오퍼레이션. 과거에는 만들고 서비스하고 하는 것 중심이었다가 이제 유통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컨설팅이 뭐냐면 활로 개척, 자원 연계. 이게 이 말의 다른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회적 경제에 왔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활동가 출신, 시민 운동가 출신, 그 다음에 자활 출신들의 공통적 숙명적 문제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해도 조금 낯을 많이 가리신단 말이에요. MRO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 SK,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협력업체가 이분들이 22만 가지 아이템을 취급해요. 이분들 뭐 하시는 줄 아시죠? MRO라는 건 뭐냐면 SK 그룹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소비재를 공급하는 구매 담당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보잉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단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를 M&A 해서 사서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서 그 안정된 울타리 내에 제소자 출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는 거예요. 자, 모든 얘기들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수요 중심으로 생각하라.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두 번째, 합리적으로 목적적으로 구체적인 목적. 연대와 협동해라. 모여있는 그 자체도 힘이 되지만 모여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걸 찾아 나가야 돼. 찾으려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야. 그게 우리의 하루의 일과 속에, 일주일의 일과 속에 무르노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시간은 안 써. 그리고 늘 바쁘대. 1년 지났는데 똑같아. 전년도 1억 2천 매출이었는데 올해도 1억 1천, 1억 3천 왔다 갔다 해.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활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공공구매라는 제도 암만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 중에 제일 많이 교육가는 데가 공무원 담당 교육시켜주는 거거든요.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접촉점을 갖고 있고 그거를 내부로 전파를 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 어떤 기획, 어떤 시점적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죠? 저 사회적 기업 중에 35% 정도가 시민, 활동가, 종교 이쪽이 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분들의 공통적 교기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바쁘시잖아요. 현장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죠? 나눔 행사도 하시고. 그때 필요한 게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그죠? 그런 움직이는 카페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일날은 좀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취지가 있어.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한화에서. 거기가 빈센 베리스라는 28개 이 카페를 운영하는 그룹이에요. 하나. 거기를 또 28개의 빈센 베리스를 갖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후배 기업들한테 아니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카페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종교 기관한테 조금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런 지원 제도에 대한 이 개념들이 포스코, 마사회, LG, 한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독특하게. 이게 커다랗게 하나의 큰 생태계로 움직이니까 사회적 경제는 우군이 많은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좋은 뜻만 갖고 있고 마음만 잘 맞고 조금만 스마트하게 마음을 조금 돌리시면요. 진짜 땅까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다 가능하잖아. 지원 제도 때문에 할 이유는 없지만 이왕에 여기 몸을 담으셨으니 이 생리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설 설비 R&D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반 창업 7억 주고 파리바게트 창업했는데
7억 주고 평균 7억이에요 지금 파리바게트 은퇴하셔갖고 이거 망할 확률 70%, 70%. 돈 많이 투자했다고 그게 성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유명 브랜드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회적 경제의 장점은 이런 수많은 이 시스템 속에 의미를 갖고 찾고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그래서 이거는 때로는 철학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생활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뜨거운 저녁을 먹는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예. 이 단어 속에 연대와 협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예. 우리 함께 해보자. 뭘? 예. 우리나라에서 동업 성공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업, 예. 속된 말로, 예. 아버지하고도 동업하지 말라가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것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우리는 합법적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공부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합법적 동업의 방식이거든. 예. 있을 수 있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200년의 역사잖아요. 협동조합의 발전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은 200년 동안 다 겪었다 이거예요. 그 글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이렇게. 그래서 정관 규칙 규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룰을 정하자. 예. 우리의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선생님들한테 예,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 유치원에 가면 도대체 사회적 경제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일거리로 나눠져 있을까요? 우리는 예를 들면 경단이야, 경력 단절 여성이야. 그래서 이 일을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경력 단절이니까 아이콘이가 고생했으니까 애와 관련된 사업을 할래. 그러려면 애와 관련된 유치원에 우리들과 관련된 일자리, 우리들과 관련된 납품 가능한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초등학교 이상은 우리나라는 유기농 친환경 이 식품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룰이 없어. 예,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유치원 필수 코스예요. 그냥 뚫으면 뚫려 저건. 예, 뭐 뚫고 안 뚫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했더니 전혀 다른 업종이잖아요. 예, 공통분모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팔리지 않으니 팔려고 애쓰지 말고 렌탈하자. 예, 어디가 이런 걸 필요로 할까요? 대기업의 대표이사님 방문. 꽃 필요할까요? 월요일마다. 예, 음료, 예, 자기가 모시는 VIP들, 손님, 독특한 취향, 때로는 커피가 아니고 건강음료, 떡, 예, 그림 렌탈, 중역실, 회의실, 대표이사님 방, 회장님 방. 예. 그래서 셋이 모여서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A 컴퍼니, 에덴 클리닝, 커피지아,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맞춤형이라는 단어, 미리 예약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회장님 방, 대표이사님 방, 중역 회의실에 필요로 하는 상품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공급할 테니 우리 상품을 써주세요. 나 혼자 그림 사주세요 하고 너희들 필요에 의한 모든 것들을 그 까다로운 대표이사님의 기호를 우리가 주문받아서 할게. 이거 같을까요? 서울에만 한국비서협회 회장님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비서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서울의 협회만 10,000명이에요. 10,000개 기업이에요. 전국에 32만 개 기업. 비서협회하고 딱 조인되는 순간에 이거 자기 비서들이 이거 하고 싶었을까요? 사입하는 거, 꽃 맞추고 이러는 거. 이거 한번 임명만 되면은 이분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근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면 이거 제안한 요 세 회사들이
커피 잘 만들고 그림 잘 하고 뭐 꽃 잘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거를 우리들이 원하는 시점에 따박따박따박 잘 납품할지 그거는 물류 유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모르겠다. 그거 증거 좀 내놔봐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SK 행복나래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증거를 내려고. 네, 영어로 리퍼런스를 갖고 와라 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SK 계열사에 우리가 이윤 안 남기고 할게. 그래야 우리가 삼성, 대우, 현대로 진출할 수 있다. 대우는 없군요. LG로, 예, GS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회적 경제예요. 예. 그래서 리퍼런스를 쌓는 순간에 여기는 예, 거대 기업의 VIP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린 파주의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그게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가공되고 활용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와 협동의 방식들이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서 결합될 수 있는 건가. 네, 이 문제의식을 꼭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만 더 쉴게요. SK 행복나래 MRO 사업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사례가 경북 종합상사 주식회사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 경제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는 얘기라는 거죠. 예. 뭐냐면 종합상사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잖아요. 우리 70년대 대우, 삼성물산. 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 생산지를 찾아서 가장 저가의 가격으로 사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데한테 연결해서 판매해 주시는 것. 이게 종합상사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예. 보셨나요? 지난 겨울에 히트친 미생? 네. 미생의 소재가 종합상사잖아요. 예. 그 건물이 대우의 그 건물이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예, 날갯짓을 하는. 이게 왜 필요로 하냐면 자, 대구 경북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중에 센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화신산업 같은 데가 아까 얘기한 그 우체국, 전국의 우체국을 발품 팔아서 3년 동안 50%를 계약하고 왔어요. 나머지 50%가 계약을 해줬어요. 네, 270개를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갖고 네, 장갑 계약, 그게 장애인 작업장이거든요. 서기석 대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예, 다른 사회적 기업한테 선순환적 구조로다가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더니 태생적으로 어렵더라. 예, 어려우니 내가 나서서 한번 해줄게. 예, 내 사업도 있지만 그분이 사업이 4개. 예, 택시도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예,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공공시설의 리페어 시스템, 아까 MRO의 요 리페어. 예, 이런 거 이거 뭐야,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고장나면 수리해주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어디를 잡았냐면 그분은 예, 화신산업이라는 데는 영남대를 잡았어요. 영남대를 잡았더니 아이템이 몇 개가 늘어나냐면 처음엔 한 2개 아이템, 복사기, 종합, 우리 그 팩시밀리 예, 복사하는 거 요즘에 지금 하나의 그 몸체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급하고 리페어 하다가 빔 프로젝트 이런 거로 끼기 시작을 했고 해갖고 37개로 늘었어요.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수많은 학교 기자재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렌탈로 그 사회적 기업한테 빌리고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의 성실성,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38명이나 되는 장애인들, 예, 거기 일자리 지원 벌써 다 끊긴답니다. 다 혼자 자립하고 계신 데고 이런 문제들을 봐서 사회적 고객이 돼주신 거예요, 학교가. 예, 그리고 거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갖고 예, 이 기술자들이 이제 고장나지 않게 고장난 거 수리해주고 하는 게 이제 리페어 서비스. 그런 경험을 대구 경북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서 동지로 만들어갖고 예, 9개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들이 선봉에 서서 우리들의 영업, 선봉에 서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다 영업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북 종합상사 주식회사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2년 전에 이게 대통령상 받은 네, 사회적 경제의 아주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뜻은 뭐 심플해요. 이 단어를 이렇게 썼을 뿐이지 연대와 협동입니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 예, 사실 뭐 영업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누가 의사 결정권자인지를 잘 아는 예, 이런 스마트함.
이런 11분을 갖다가 미리 배치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업 능력이 2배, 3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런 지금 행복날에 관련된 거, 경북 종합상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해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쫙 퍼지기 시작해요. 모델이 나왔으니까. 병원만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vendor 회사. 그러면 간병, 요양, 그죠? 의료기기, 장애우 관련된 거,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거기서 이렇게 플러스되기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다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 여태까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한 8년 지났기 때문에 한 텀 돌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각은 우리들에 의해서 스스로 개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드디어 지원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업개발비가 개별 기업들한테 갔다고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닌데요. 이제는 이렇게 그룹형으로 모이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비즈니스는 시작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끝없이 요구되는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규모화고요. 또 하나는 범주화예요. 자, 규모화는 이래야 원가가 싸죠. 범주화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포지셔닝이에요. 카테고리, 이런 단어인데 특별한 업종별로 묶이든지 지역별로 묶이든지 암만 좋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 서울 저 중곡동 끝에 있는데 오라고 하면 하루에 2시간 걸려갖고 내일 갈게요 이런 소리예요.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상의 불편함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이 뭔가의 프로젝트들은 안산에서 해결해야 돼. 아세요? 안산에 지금 대부도 프로젝트? 보실 거예요. 안산의 대부도가 매립지잖아요. 저거 중공검사 끝났나요? 이런 얘기 보시죠. 매립지는 매립지 단위로다가 중공검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지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거 전 단계죠. 저 몇십 년 동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무슨 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돈은 받았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상 거기서 시설 설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에요. 또 다른 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히읗자 들어가는 그 사건 이후에 자 남아 계신 분들 학생들의 가신 분들의 학생분들의 부모 친인척 학교 지역사회 지금 피해자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상태로다가 발전적으로 뭔가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투여되는 뭔가의 인풋들은 뭐 지원 정책이 됐던 뭐가 됐던 의사결정들 사방팔방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걸 지켜보다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어서 지켜본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회적 경제에서 분기 등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각각의 요소에서 시민이 주도가 되는 혁신적 활동을 해보자. 근데 그게 무슨 뭐 거리에 가서 천막을 치고 뭐 우리 주장을 하고가 아니고 사업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 움직여 지금.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 한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큰 기관입니다. 기업자 들어가는 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다가 이 문제를 풀자.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 계층에 있는 각각 다 다른 이 계층이잖아요. 사망한 가족들의 이 어떤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학생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많은 환경적 고통, 그걸 또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전체 시민들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서 정책을 선도하자. 정책이 이걸 답을 찾을 것 같지가 않다. 너무 형식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 내에서, 사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하나의 역사적 진실 내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하나의 큰 틀로 범주화돼서 인식되고 해결되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중요한 과제들이라는 거죠.
지난 200년 동안 유일하게 성장하고 발전되고 나름대로의 모색길을 찾아온 영역이 사회적 경제예요. 돈 버는 행위, 대통령이 MB가 됐을 때 2007년입니다. 그죠? 경제 대통령이었었어요. 표방하는 바가. 그분 나라 경제 못 살렸어요. 살림 좀 나아지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별 답이 없어요. 북한 문제는요. 이거를 미리 연구하는 데가 타사적 경제예요. 강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타사적 경제에서 성공한 모델을 어떻게 확산해 복제했거나 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연해주의 콩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콩 자급률 얼마나 되죠? 15%? 정확하게 12%에 12%. 88%가 메이드 인 다른 나라 콩이란 말이죠. 근데 유기농 쌀이라고 해서 그게 2.5배를 받아야 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회적 고객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 격려가 되는 거죠. 러시아예요. 0.8% 이상이 넘으면 이게 인정을 안 하는. 미국이 센 것 같은데 미국이 5%.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 러시아는 곡창이잖아. 그래서 유럽에 납품하던 이 시스템 때문에 오랜 습관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콩과 관련된 이 문제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대기업 제품의 콩과 관련된 모든 상품들이에요. 국산콩이라고 해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 자급률이 한 80 몇 프로 돼야 돼. 13%, 12%인데 뻥 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선책이 뭐냐면 연해주산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내부 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 재배는 우리나라 불정농협 사례에서 보도 불정농협이 콩 우리나라 2.7% 공급하는 데거든요. 쌀 농사 바꿔갖고 지형이 대관령 지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농사 해보신 분들. 그래서 그게 북한한테 딱 맞고 북한에 산이 많잖아요. 그죠? 열흘이 짧잖아요. 그게 연해주 꼭 비슷하대요. 대관령, 연해주. 그래서 지형적, 토형적 이런 것들이 토질적 이런 문제들이 결합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연해주 얘기를 했냐면 연해주가 좋다 그러니까 쓰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모델들의 확산을 통해서 거꾸로 강원도는 뭘 얘기하냐면 강원 남북도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을. 그래서 통일에 대비한 산업적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전쟁과 상관없는 방식이 뭘까를 지금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장 이상적인 게 콩 재배를 시켜서 그거를 쌀로 전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들한테 필요한 쌀을 북한한테 주고 그들이 재배한 한국산 콩에 이 저기를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콩을 만들자. 이게 이제 이 그들의 어떤 그 테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정치권에서 이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들의 갖고 있는 연대와 협동에 아니면 사업적 복제, 그게 소셜이거든.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그 모델을 다시 발전시켜갖고 새로움으로다가 성장시키는 것. 방 나는 거예요, 방 나는. 2층 집이니까 옛날 집이니까 뭐 차고는 차고대로, 정원은 정원대로 나눠서 이렇게 각기 다른. 자, 바깥에서 들어올 때 요거 뭘 것 같으세요? 과거에는 주차장, 지금은 카페,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서로 가게와 가게 간의 시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얻는 그런 것은 그래서 요 자그자그만한 요 아이디어들이 결합이 됐더니 하나의 큰 경쟁력 있는 새로운 9개의 모여있는 상권으로 느껴지게 되더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게 되더라.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놀란 거는 그냥 1인용 맞춤 미장원도 있어요. 예약. 아까 얘기한 서브스크립션. 예약해야지만 와. 네. 그런데 여기 언제 알고 여기 하고 예약하겠어. 밑에 와서 빵 좀 먹다가 아우 나 머리 해야 되는데 어디 빨리 가야 돼. 가지 마세요. 주인이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여기 예, 예약제로 하는 이런 분 계신데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자체가 해결되는 예, 그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새로운 형태가 됐다는 거고 이게 뭐 새로운 거예요? 새롭지 않아요. 예, 이 집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고요. 이런 유형은 굉장히 많아. 이게 조금 규모화된 것만 우리는 가능하고 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주는 시사성은 뭐냐면 돈이 없는 우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에 공부하는 분위기, 공부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메시지 하나 전달했을 뿐인데 예, 그래서 이제 평일날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카페가 사업이 잘 되려면 무조건 거기는 알바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알바는 알바야. 알바는 주인 같지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 가서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이게 주인이 하는 데인지 알바가 하는 데인지. 예. 주인이 하는 데는요. 반찬 떨어지잖아요. 누가 와서 얘기해줘. 예. 여기 반찬 빨리 갖다 반찬 드리라고. 예. 아니면 말도 없이 서비스가 와. 알바가 하는 데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거든요. 부탁해야 온다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을 타는 거예요. 이게 음식점, 카페 하는 이런 요식업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집이 예 9명의 오너가 있다가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주인에 대한 결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 집에서 파는 음식이 사실은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예. 그래서 두 번 뭐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거는 따뜻해. 예, 주인의 온기가 느껴져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예,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 집을 발견하고 오 특이하네 컨셉. 그리고 이걸 지금 강의의 소재로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의 홍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는 이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예, 사회투자기금이라는 예,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연대은행의 저 스피노프된 자회사 개념의 예, 이종수 대표가 하는 여기서 1억을 투자해 준 거예요. 사업 모델이 좋으니까 예,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예, 콜라보레이션 단어의 뜻은 연대와 협동 예, 이런 타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러니까 또 여기가 하나의 새로운 메카 허브 같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예, 이거고 여기 지금 내노라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한 예, 사회적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모든 지금까지 3시간, 4시간 걸쳐서 설명드린 얘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어요. 시장을 개척할 때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로다가 시작을 했는데 혼자는 이게 불가능해요. 네. 일단 겁이 많이 나고요. 방법을 잘 모르고요. 역할 분담이 잘 안 돼. 그래서 팀원이 5명이다, 팀원이 7명이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일을 잘게 쪼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어. 저 일을 따면 공모사업인데 따면은 예, 한 1억쯤 생겨. 예, 행복나래 지원사업은 맥시멈 한 1억 8천까지 지원했거든요. 굉장히 큰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사업하고 달라갖고 자산 취득 가능한 사업이에요. 권장이에요, 권장. 네. 이런 지원 사업은 없어요. 자, 1억 8천짜리를 따려면 제안서를 잘 써야 되는데 걱정만 하다가 일주일 지나. 그
그다음부터 업무 나누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된다고 얘기하다가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또 일주일 지나. 그래서 3주 만에 써야 되는데 2주를 까먹어.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일이고 욕심이 나는 일일수록 일을 쪼갤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작은 일이 가급적이면 시장을 아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outside in 하는 방식에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예, 나한테 이 공모 사업을 하라고 요청한 행복 나래가 주인공이야. 그게 outside in이에요. out in.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 예, 나 중심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자기 경험적. 그래서 가장 사회 변화를 갖다가 해치는 악이에요. 대통령 돼갖고 더러워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신 그분의 뜻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존 관행을 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관행에 항복한 거예요. 대상이 검사였을 뿐이죠. 네. 왜 변화가 안 이루어지냐면요. 왜 혁신이 안 이루어지냐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난무해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변화를 주장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데 존재하는 또 다른 게 관행이라고. 습관. 우리가 의심해야 할 거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가 기울여지는 거야. 그래야 내가 뭘 바꾸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나한테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모든 변화의 혁신에는 마케팅의 기본적인 생각이 시장에 변화되는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 그대로 사회 번역에 적용되는 게 아웃인이에요. 바깥을 먼저 봐야 돼. 네. 그리고 그거를 행동 습관으로 해서 기존의 관행을 의심해 봐야 돼. 예. 왜 활동가와 사업가는 병행할 수 없냐면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자기 경험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예. 공동체 카페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미래 꿈을 꾸고 하는데 선생님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다른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등한시 내지는 반대.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유가 뭐냐면 그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객관적인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약한 거는요. 아웃사이드 인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결과를 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는 달콤해요. 그래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 갖고 그거를 복제하려고 하고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그 과정 속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싸우는 1972년이 다르고 2015년이 달라요. 지금 누가 이겼느냐 이거는 결과를 벤치마킹하는 거고요. 그 시점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경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과정을 벤치마킹해요. 자, 많은 성공 사례가 그죠? 활동가와 사업가가 같이 병존했을 때 겪는 고통들을 갖다가 갖고 있다고. 근데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이것은요 실수를 안 한다, 실패를 안 한다가 아니고요.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반복적으로 안 하게 하는 구조가 똑똑한 거예요. 거꾸로 실패를 지지하는 조직이 사회적 경제에서 혁신을 분발시켜주는 아주 좋은 사회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쳐다도 안 본다니까. 그건 잘못된 문화잖아요. 실패를 지지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똑같이 하는 거는 바보예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연대와 협동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거화 시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을 것이냐. 진짜 제가 말재주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팀원들이 그런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내가 설득 가능합니다. 컨설팅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딱 하나예요. 이런 베이직한 논리가 34년째 마케팅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맥으로 뚫어지는 거예요. 마케팅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많은 사람들을 과소비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낫게 만든다고. 낫겨. 피싱. 예.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아주 현혹될 수 있는 수많은 또 대중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요. 항상 기본이 아웃사이드 인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케팅은, 제가 전공한 마케팅은 여러 개의 학문의 결합인데 세 개가 핵심이에요.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관리론, 시장 조사론. 제일 필요한 게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기업에서 마케팅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장 조사에 굉장히 약해요. 그거 다 외주적으로 됐었거든요. 아웃소싱, 돈 주고 조사회사, 광고회사한테. 예.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줄 몰라. 예. 그건 이론이 아니거든, 시장 조사라는 거. 예. 똑같은 매장 안에 가서 이 매장의 문제점을 어떤 사람이 파악한 내용과 정확도와 다른 사람들이 파악한 거가 똑같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뎁스 인터뷰라고 하는 정성조사의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옳은지 아직 몰라. 예. 그리고 그렇게 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습관은 뭐였어야 되는 거냐면 기존의 관행에서,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이 얘기들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 수요 중심의 사고로다가 이것을 하는 거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이 플랫폼 비즈니스, 규모화, 범주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어제까지 얘기했던 조금씩 틀어준, 하지만 세상에서 어딘가 있었던 그런 이 사례들,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포인트들과 연결하는 거고, 그 얘기가 묶였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음직한,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자 붙은 마케터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스토리는 어떤 얘기여야 되냐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스토리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서비스가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얘기가 네가 지금 하는 그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his is just what I'm looking for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찾던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말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 졸려.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훈계조의, 교육조의 꼰대들이 하는 얘기와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해서 뭐해? 기본적으로 MD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 얘기의 다른 표현이 MD예요. 머천다이징. 고객 중심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른 말로는 뭐든지 다. 뭐든지 다. 웃어야 되는데. MD. 사회적 경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좌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여기에 열매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수많은 보여줘야 될 행동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버리시면 그래 네가 뭘 사회적 경제에 와서 뭘 한다고 라고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 바닥 굉장히 좁은 바닥이에요. 또 다른 것은 소유자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전환하는 습관을 키웠을 때 많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욕구가 생겨야 정보를 찾는 거고,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상대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야. 그게 릴레이션십이에요. 그게 마케팅이야. 내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네가 왜 안 사주세요? 이건 땡깡이고요. 들어놓고 이거 안 통하는 시대 된 지 오래됐어요. 자, 이 정보 속에 내가 어떤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상품에 대한 퀄리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스토리로 전환했을 때 상대편이 기꺼이
그죠? 예, 반복적으로. 한 번 사주고 마는 건 적선이에요. 예, 적선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내 것을 애용해주는 고객이 되게 원하시는 거잖아. 거기에 내가 반복적으로 상대편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수준으로의 향상을 했을 때 그건 다른 말로 R&D예요. 예, 그게 연구 개발이잖아. 예, 그걸 다 혼자 못하시니 우리 맨파워가 약하니 우리 맨파워의 속성이 다 한 방향이니 예, 인사 노무 전문가는 없으니 마케팅은 없으니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한계를 갖다가 충분히 극복하는 새로운 세계. 여러분 사회적 경기로 온 걸 환영합니다. 8월 19일 저녁이네요. 네, 감사했습니다.